탄핵하려면 해라. 이 말이 저는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와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위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국민적 반발이 심할 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회사로 치면 오너가 일 못하는 직원을 해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너는 국민이고 일 못하는 직원은 한동훈과 윤석열이고 민주당은 그저 해고 과정을 국민들 대신해주는 대행 역할만 할 뿐입니다. 탄핵 여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이 여론이 단순히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것은 한동훈도 잘 알 겁니다. 더운 여름, 이제는 겨울 날씨로 넘어가고 있는데도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민주당의 일반적 주장이라고 하기엔 이미 시민들의 움직임도 상당하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건 철저히 외면하고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한동훈은 본인이 스타인 줄 아는 건지 모든 세상이 자신을 우러러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1년 반 동안 본인 얘기만 했다고 하는데 대체 언제 그랬나요? 본인의 실책이 드러나고 정부의 실수가 드러났을 때 질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한동훈의 모든 행보를 민주당이 모니터링하면서 탄핵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굵직한 사안들을 본인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부터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론 탄압이 심각한 상황까지 이를 거고 한동훈 장관은 본인 실책에 대해서 반성하고 인정하라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구속시킬 수 있고 명확한 증거도 있고 중대 혐의 범죄자라고 했던 게 한동훈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2년 동안 길게 수사를 끌고 온 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재판부 판결이 나왔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정치적 발언에 불과합니다. 총선에 출마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이라도 생각을 더 하고 발언하라 이겁니다. 민주당의 의견인 걸로 믿고 싶겠지만 이미 국민들도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건 국민들 목소리를 무시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마치 본인을 향한 비판 여론들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가짜뉴스고 본인을 믿고 따르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은 제발 환상 속에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정부의 심각성 당사자들만 모릅니다. 국민, 야당, 심지어 외신 기자들을 비롯한 해외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조차 심각성을 알고 있는데 본인들만 모른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가요? 외신 기자들이 우리나라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인권보고서에서도 지적당했던 언론 탄압에 대한 우려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정부 비판적 언론사 기자의 집과 핸드폰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인도 언론계가 뒤집히고 있고 인도는 180개 국가 중 161위라는 언론 자유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전 현직 기자의 집과 핸드폰을 압수수색했고 압수수색의 명분은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까지 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는 전 세계에서 47위입니다. 아주 창피한 숫자죠.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걸 명분으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두 달째 언론사 기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사 10명을 포함해서 언론사 5곳, 전현직 기자 7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군부 독재 시절과 다른 건 뭔가요? 언론사 압수수색을 수시로 자행하는 것, 군부 독재 시절에나 하던 행위 아닌가요? 이건 야당 의원들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외신에서도 언론계 압수수색 사태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비판의 대상이 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요커가 윤석열 대통령이 눈에 띄게 언론의 자유를 벗겨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국내인과 제휴한 언론사들에게는 호의를 보여왔다. 한상혁을 대신한 이동관은 이제 그가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인터넷에서 제거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말로 이어갔는데요. 이 보도 뒤에는 많은 사람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열의는 1980년대까지 지속된 한국의 군사 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외신에서 발로 뛰고 있는 우리 외신 기자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AFP의 강진규 기자는 검찰이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국가들이 있는데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는 아닐 것이다. 당장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를 체포한 러시아에는 유사 사례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고요. 수사기관이 기자와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건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선 보기 어렵다. 폭스뉴스를 상대로 바이든 정부가 검찰 수사에 나서거나 방송 사업권을 박탈하겠다고는 하지 않는다. 한국은 명예훼손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진보 보수를 떠나 명예훼손 소송 남발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을 사랑하는 일본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 토키오키 타치야 기자는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치적 움직임의 일환으로 기자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보도가 정치적일 수는 있지만 보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상하다는 지적도 이어갔습니다. 영미권 외신 기자도 한국은 역동적이고 독특한 민주주의 국가로 세계에서 상당히 인식이 좋다. 그런데 민주국가에서 보기 힘든 이례적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K-팝으로 한국을 알게 된 외국 사람들은 아마 기자 압수수색을 믿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이겁니다. 외신 기자들 입장에선 명예훼손 혐의가 형법에 있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답니다. 공인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에 나서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시스템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는 거죠. 특히 윤석열은 검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의 파급력과 공포감이 더 큰 겁니다. 윤석열 스스로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 반성하거나 받아들이는 것 전혀 없이 검찰 수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이어지고 있고 정작 본인이나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한 번 응하지 않고 공식 입장 표명도 한 번 없으니 얼마나 공정성이 무너진 상황이냐 이겁니다.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으면 조중동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국힘도 나서서 언론을 탄압하는 정부 여당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을 겁니다. 조중동도 어쨌든 언론사이고 언론사 생태계가 무너지면 본인들도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근 들어 칼럼이나 사설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종종 나오는 것이겠죠.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언론인 단체인 국제기자연맹에서도 우리나라의 현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뉴스타파와 JTBC 압수수색이 벌어진 날 검찰은 두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모든 수사를 그만두고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을 하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압수수색은 계속되고 있고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2번이나 성명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국의 언론 자유는 없어진 지 오래고 모든 수사기관이 대통령 입맛에 맞게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고 힘없는 자는 모든 걸 아무 말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투표인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린 극우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표를 더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